순위뉴스 101 안녕하세요, 조리대감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바로 김용 무협소설을 대표하는 절세미남 베스트 11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기에 소설성 묘사를 기초로 하여 순위를 정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김용 무협소설 절세미남 101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오응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자손이 고자가 되고 자신은 처형당하는 등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소설에서는 직접 고자가 되며 더욱더 안습한 위치에 처해졌던 오응입니다. 소설 녹정기 속 외모 묘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위소보의 평가입니다. 위소보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공주. 그대의 부마는 운남성에서 유명한 미남자입니다. 지난번 오공자가 북경으로 들어올 때 안문 밖에서 10여 명의 소저가 싸워 세 사람이나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10 seconds later. 위소보는 말했다. 평서왕의 세자는 미남으로 천하에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가 서울로 들어오던 그날 북경성에 수만이 되는 소저들과 부인들이 몰려들어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0여 명의 소저가 서로 밀고 밀치다가 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죠. 건영공주의 평가입니다. 너는 나보고 남편을 모살하라는 거냐? 안 돼! 너는 오응이란 녀석이 준수하여 천하의 아가씨들이 누구나 그에게 시집을 가고 싶어 한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만약 그를 죽인다면 나는 너를 죽이겠다. 작가의 평가입니다. 평서왕의 세자는 24살쯤 되는 나이로 얼굴이 꽤나 준수했으며 발걸음이 민첩한 것으로 보아 확실히 장수 문중의 아들이라는 풍모가 엿보였다. 이리하여 오응응이 10위입니다. 9위는 양소입니다. 광명자사, 양소의 소설 속 외모 묘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장무기의 평가입니다. 장무기는 기여부에게서 두 사람 사이에 얽힌 얘기를 들었다. 지금 양소를 보니 비록 그녀에 비해 나이가 많은 것이 흠이지만 영준비범하여 멋진 미남자임에 분명했다. 순진해 보이기만 한 을리정 숙부에 비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 같았다. 잘생긴 외모임을 인정받은 양소. 하지만 기요부를 강간했으며 이후 더 다른 이야기가 없기에 9위로 선정되었습니다. 8위는 법류입니다. 바로 의천도윤기의 소설성 묘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윌소의 평가입니다. 양소와 법녀는 왕년의 강호에서 소요 이선이라 일컬어질 만큼 모두 영준한 미남자였다. 그런데 법녀가 대의를 위해 스스로 얼굴을 목불인견의 흉한 꼴로 만들 줄이야. 윌소는 예전에 법녀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순간 그에게 심히 감동되어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다. 조민의 평가입니다. 조민은 다시 물었다. 코두타 법녀는 젊었을 때 무척 미남이었다는데 태기사를 무척 좋아했었겠군요. 이렇게 묘사로서는 뛰어난 미남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다이치스 멸절 사태에게 까였기에 8위로 랭크되었습니다. 7위는 양강입니다. 사조여웅전의 빌런이자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양강의 묘사는 어떨까요? 살펴보겠습니다. 곽정의 평가입니다. 그들 둘이 나이도 비슷하고 용모 또한 출중하니 만일 그들이 부부만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야. 곽정, 양철심 그리고 목염자의 평가입니다. 곽정과 목역, 소녀가 모두 깜짝 놀란다. 초토록 수여하게 잘생긴 귀공자가 어디서 저렇게 무시무시하고 흉흉한 무예를 익혔을까? 수려하고 잘생긴 귀공자 양강이 바로 7위입니다. 6위는 구양극입니다. 사조여웅전에서 양강과 함께 미남으로 묘사되는데요. 소설 속 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왕초일의 평가입니다. 둘은 서로 그를 바라다 보았다. 하얀 옷에 가벼운 가죽 외투, 잘생긴 얼굴에 나이는 35-6세, 두 눈썹이 길고 준수한 풍채가 수제나 재상과 같고 몸에 걸친 복식이 또한 부귀한 왕손 같다. 완한강이 웃으며 소개한다. 구양극의 평가입니다. 구양공자가 몇 차례나 목염자에게 대들었지만 죽을 각오로 완강이 거부했다. 구양공자는 자기의 영무나 무공, 풍류로 보아 시간이 지나면 자연 마음이 기울어지겠지 하고 기다렸다. 네, 품격이 느껴지는 구양극이 6위입니다. 5위는 임평지입니다.
소강호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자 억울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인물이죠. 그의 외모 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의 평가입니다. 임평지의 용모는 그의 어머니를 닮아 미목이 수려하고 품격을 갖추고 있어서 평소 그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토끼 같은 어린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니 어찌 참고 있을 수 있겠는가. Much later. 임평지는 품속에서 하얀 비단 손수건을 꺼내더니 얼굴을 닦았다. 그의 용모는 매우 잘생겼으므로 손수건으로 뺨을 닦고 옷에 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을 보니 마치 무대 위의 광대와 똑같았다. 짧지만 외모에 대한 묘사가 정말 강렬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4위는 다니엘입니다. 여기저기 여성들을 홀리고 다니던 천룡팔부의 인맥, 가문, 외모, 무공 모든 게 강력한 엄친아죠. 소설 속 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의 평가입니다. 청년의 용모는 눈에 띌 정도로 준수했다. 조금 전 중년 무사가 일부러 비틀거려 상대를 유인할 때 웃음을 터뜨린 사람이 바로 그였다. 모관청의 평가입니다. 모관청은 흉악했지만 역시 소녀였다. 다니엘같이 준수한 남자가 아름답다고 하니 마음이 여간 기쁘지 않았다. 1 week later. 이제 다니엘을 잊기로 하자. 그리고 다시 그를 생각하지 말자. 입으로는 말하기는 쉬워도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야. 다니엘의 준수한 얼굴과 헌칠한 자태가 뇌리에 떠오를 때마다 가슴은 마치 거대한 망치에 두들겨 맞은 듯 고통스러웠다. 잠시 후에 그녀는 스스로 자신을 위로했다. 간보보의 평가입니다. 종부인은 다니엘의 얼굴을 뜯어보며 말했다. 안타깝군요. 공자께서는 양친의 장점만을 취한 듯 준수하고 착하고 총명한데 무공을 모르니 오게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종망구의 평가입니다. 종망구는 다니엘의 준수한 얼굴을 보자 갑자기 눈에서 질투의 불길이 솟아올랐다. 단연경의 평가입니다. 단연경은 소리내어 껄껄 웃었다. 정말 잘되었군. 잘되었어. 노부는 강호를 떠돌아 다니느라고 처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뜻밖에는 만년에 이르러 훌륭한 아들을 두게 되었으니 그게 흐뭇한 노릇이 왜다. 그대라는 아들은 나이가 젊고 준수하여 정말 이 늙은이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는 그여. 내가 한평생 가장 좋아하는 일은 이외에는 아마 없을 것 같구요. 관세음보살님, 제자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며 온몸이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그대 백이의 관세음보살이 베풀어준 은덕에 만에 하나라도 보답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격동된 그는 두 줄기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합장하는데 그가 똑바로 대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단부인이었다. 단연경은 다시 단정순을 바라보았다가 다니엘을 바라보았다. 한 사람은 얼굴이 네모지고 한 사람은 얼굴이 갸름했다.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그런데 다니엘의 준수한 얼굴 모습은 자기의 젊을 때와 7, 8푼 비슷하지 않은가?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부심을 느꼈다. 많은 평가로 검증을 마친 다니엘가 4위입니다. 3위는 모용복입니다. 천룡팔부의 외모 투탑이지만 다니엘가 스스로 부러워하며 인정한 미남자이지요. 소설 속 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봉의 평가입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그 사람은 점잖고 준수하다고 하더군. 나이는 약 27, 8살 가량 되었으니 아우님보다는 서너 살 위이지. 그러나 나는 모용복 이외에 강남의 무공이 고강하고 용모가 우아하면서 준수한 젊은 공자가 또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 그래서 사람을 잘못 알아본 게야. 정말 부끄러우이. 다니엘은 그가 모용복에 대해 말할 때 무공이 고강하고 용모가 우아하고 준수하다고 표현하자 그만 마음이 울적해지는 것을 금할 수 없어서 다시 물었다. 모용복의 평가입니다. 모용복이 믿는 것은 자기의 무공이 고강하고 얼굴 생김새가 준수한 점이었다. 사실 필승의 승산이 있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었다. 다니엘의 평가입니다. 그리고 모용복의 준수하고 의젓한 모습을 대하자 한 사람이 머리에 떠오르는 듯 물었다. 귀하는 누구시오? 고소. 모용복은 말했다. 그렇소이다. 불초가 고소 모용복이 왜다. 다니엘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다. 모용공자는 준수하고 우아하기 짝이 없으니 그러한 일도 무리가 아니죠.
정말 무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사촌지간이고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로 자라났으니까. 네, 이리하여 모형보기 3위입니다. 2위는 완안홍렬입니다. 완안홍렬이 2위라고라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소설 속 묘사를 살펴보실까요? 곽정의 평가입니다. 곽정은 시선이 마주치자 서로 깜짝 놀랐다. 준수한 얼굴에 턱수염이 살짝 난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대금국의 육왕야인 조왕 완안열이었던 것이다. 포석약의 평가입니다. 포석약이 깜짝 놀라 촛불을 치켜들고 보니 사내의 얼굴은 이목이 준수하고 코가 오똑한 젊은 미남자가 아닌가. 포석약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어지며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다. 4 to 6 weeks later.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 포석약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사람, 이목이 그림같이 수려하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 바로 몇 달 전 눈 속에 쓰러져 있던 것을 구해줬던 그 미모의 청년이었다. 그렇습니다. 완안홍렬은 미남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1위는 바로 희양과입니다. 소설 속에서 외모에 대한 묘사가 가장 많았던 인물이 바로 양과였습니다. 역대급 미녀인 소용료의 남자라서 그랬던 것이었을까요? 소설 속 묘사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곽정의 평가입니다. 곽정은 말했다. 그의 부친이 비록 좋지 못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본래 곽씨와 양씨 두 집안은 대대로 사이가 좋았다오. 내가 그를 보건대 용모가 수여하고 총명하여 이후 우리와 함께 지내면 뛰어난 사례로 장성할 것이오. 소용료의 평가입니다. 그녀는 묘안에서 몇십 년을 살면서 바깥 사람과의 교류가 없다가 지금 양과의 용모가 준수하고 행동거지에 예의가 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소용녀는 고개만 끄덕이며 침상 곁에 돌의자에 앉아있다. Much later. 소용녀는 양과가 고르게 숨을 몰아쉬며 깊은 단잠에 빠진 것을 알고 가볍게 땅으로 내려와 온돌 곁으로 갔다. 그의 수려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가슴이 떨리고 애간장이 끓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눈물을 떨어뜨렸다. 홍능파의 평가입니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서 몇 번 하는 동안 양과는 이미 그녀 앞에 끌려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이 비록 온통 더러웠지만 이목구비가 수려한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촌놈은 준수하게 생기긴 했지만 이처럼 멍청하니 안타깝구나. 육무쌍의 평가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날이 밝아왔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보니 양과는 얼굴이 비록 지저분했지만 용모가 빼어나고 두 눈은 더욱 광채가 일어 자기도 모르게 감동했다. 그녀는 점차 가슴의 통증도 잊어갔고 조금 있다가 깊이 잠이 들었다. 공손지의 평가입니다. 공손국주는 그의 대담한 기상과 준수한 용모, 그리고 그가 몸의 여러 곳에 상처를 입고도 태연자약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무삼통의 평가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의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준수한 소년만 보면 증오심이 일어났다. 역시나 무삼통은 사이코네요.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최후의 1위는 과연? 네, 11위는 바로 호일지였습니다. 녹정기에 등장하는 인물로 진원원을 몰래 지켜주는 보디가드이자 순정파가 바로 호일지라는 인물입니다. 소설 속 묘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천지회 일원의 평가입니다. 호일지라고요? 그는 외모가 준수하여 미도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준수하여 과거의 무림 제1의 미남자라고 일컬어졌는데 놀랍게도 멍청한 시골 늙은이 행세를 하고 있다니. 작가의 평가입니다. 그와 풍속범이 싸워 무공이 출신이파의 경지에 도달한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정말 그가 바로 지난날 사해의 명성을 떨치고 풍류를 알고 준수한 미도왕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상으로 김용 무협소설 절세미남 순위 베스트 11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